잘하려면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아보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정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구글 인증 이노베이터 그리고 구글 인증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홈페이지 제작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일은 제가 1997년부터 했으니까 물론 이제 약간 좀 띄엄띄엄한 것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99년부터 했고 뭐 시작이라고 하면은 97년이니까 23년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강사로는 지금 활동한 지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휴학을 하고 있을 때에 그좀 아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이제 우리나라 홈페이지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하게 됐는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좀 묵혀놨었는데 나중에 복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하는데 제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재밌게도 저는 우리 학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님이 하는 동아리 이제 두 군데를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가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최우수상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그 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하고 있던 일에서 그 조금 허리가 안 좋아서 쉬게 되었는데 누워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제 구글 관련돼 가지고 자격을 좀 봤어요. 그러다가 구글 인증 교육자 1, 2단계라는 걸 알게 되고 구글 인증 트레이너라는 것, 이노베이터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따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저기 구글 이노베이터 캠프에 신청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30명을 뽑는 캠프 가운데에서 이제 한국 사람 3명이 마침 그때 같이 돼서 이제 작년에 가서 그 캠프 다녀와서 인증 그 이노베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강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증 트레이너가 한국에 65명 정도, 그 다음에 인증 이노베이터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사실은 자세히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홈페이지 만드는 일의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요청하는 글들이 홈페이지 관련돼서 유지 보수를 요청하는 일도 있고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기존의 홈페이지를 리뉴얼 해달라는 글 이런 것들이 개발자들이 들어가는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에 공유가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로 이제 제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연락이 되면 서로 포트폴리오를 교환을 하고 저기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저는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이제 제가 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새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정기적인 비용을 거기에서 얻고 있고요. 강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속해서 저를 알리는 과정이 있어서 유튜브에서도 공개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강좌를 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벤터스라는 페이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강좌를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제가 전에 강의했던 곳 이런 곳에다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리면서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그 교육에 구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증 교육 자격이라는 것을 그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자격이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이제 그 1단계, 2단계를 땄던 사람들한테 이제 트레이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이노베이터는 레벨 2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1단계는 구글 도구를 이제 간단하게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문서를 수업에서 간단하게 사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으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2단계는 그거 외에도 뭐 구글 어스나 뭐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도구들 그다음에 뭐 블로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구글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를 따라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이 인증을 받게 되고요.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가서 1단계, 2단계 자격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너 관련돼 가지고 20문제 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영어로 시험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식적인 시험을 마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것이 구글에다가 나는 왜 구글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비디오를 작성해서 보내야 돼요. 거기에서 물어보는 말이 나는 얼마나 구글리한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그냥 틀에 박힌 주어진 대로의 사고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상황에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구글 도구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그 에듀케이션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찍어서 비디오로 보내면, 그러면 구글 교육센터에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트레이너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너가 될 수가 있고요.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교육 현장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지만 나는 구글 이노베이터 캠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 비디오를 작성해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성해서 보내면은 전 세계의 이노베이터들과 그 구글 교육 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말지 평가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캠프에 2박 3일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공식 이노베이터 자격을 받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좀 새로운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구글에서 저희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기운을 더 줄 수 있을까? 요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1년 동안 했어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선생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근데 저도 계속해서 발견을 하는 건데, 너무나 지금 학교 상황에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냥 학교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 못 맡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또 학원을 가고, 그러면서도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소외되지 않고 이런 과정들에서 교육을 잘 해나가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저희 클라이언트들하고 조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협업을 잘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이제 말에 맞게 클라이언트들과 얘기를 잘하려면 그분들이 애매하게 하는 얘기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좀 잘 정리를 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강사 쪽으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항상 강의안들과 내가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직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고, 제가 주로 가르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도 이 구글 도구들은 그냥 어떤 업데이트가 예고도 없이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버그 패치한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스스로 노트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직업은 가지시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최소한 국어하고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대학 가기 위한 국어 영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필수입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35,000원 혹은 뭐 3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좀 다양하고요. 홈페이지 제작은 그거보단 조금 단가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뭐 시간당 5,000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5,000원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내가 해내는 일의 어떤 분량이나 가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뭐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둘 다 뭐 확실하게 밝다, 확실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전망이 밝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만의 것이 있다, 나만의 무기가 있다. 그것이 있다라면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이나 강사 일이나 마찬가지로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홈페이지 쪽으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장점이라고 하면 유지보수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좀 고정적인 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정말 좀 비싼 사이트다 그러면은 유지보수 비용이 200만 원 되는 그런 대형 사이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의 인건비는 나오는 거죠. 홈페이지 쪽에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지보수만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걸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다 되는 거죠. 제가 제 시간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제 시간을 정말 사정없이 쪼개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강사 쪽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최대한의 제일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또 새로운 지식들을 전달해드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게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주니까 참 좋아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엄청난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장점은 그것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소속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저를 팔아야 되는 거죠 시장에.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저를 홍보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어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일이나 강사나 공통 키워드가 있다면 만든다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들어 봐야 돼요. 홈페이지도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봐야 되고 강사도 강의안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들, 지금은 시장에서 먹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지, 시장에서 먹히는 디자인은 어떤 것이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변화하는 시대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데도 뭐 지금 들으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옛날에는 나무 웹 에디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림 위버라고 하는 것이 한창 동안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계속해서 도구들이 변화가 되어 가는데 그런 변화의 도구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또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거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어떤 꺽쇠로 꺾여 있는 명령어들과 거기 사이에다가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익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인터페이스나 사용법이 변해요. 이제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어 갖고 쓰는 걸 보면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막 바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인터페이스가 한 달 동안에 막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대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 때도 주변 사람들 윈도우 깔아주는 것부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쭉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좋아하면 돼요. 잘하려면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아보면 돼요.
작업의 효율성이 제일 많이 중요하고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잘하는 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도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은 이 속도가 확실하게 10배, 20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그냥 실제로 컴퓨터 화면 같은 것도 상상하지도 않고 내가 전에 했던 게임이라든가 전에 했던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가져지지 않으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만 참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봤던 영화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잠깐 지나갔던 장면들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정말 얼토당토하는 관련 없는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멍하는 시간 그 다음에 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할 필요도 좀 있겠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좀 이쪽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책들 중에서 좀 유명한 분이 이제 쓰신 책에서 많이 인용되는 거기도 한데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조가 되는 것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뭐 창의적인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흔히 말하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은 창의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이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가속도의 시대고요. 이런 시대를 일컫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VUCA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변동성, 불확실성, 그다음에 복잡성, 모호성의 시대다라 그래요. 그래서 또 되게 복잡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정말 순식간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시대에 대해서 떤 분들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VUC의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이해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G0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오늘 뭐 G12 이야기도 있었고, 뭐 G7, 뭐 G20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계 정상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 G0라는 걸 말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다큐에서 한번 표현이 된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파워는 이제 양대 구도죠. 그래서 G2 구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크기로 봤을 때 그런 구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세계 리더이기를 포기를 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지만 1인당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든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세계 리더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G0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도 되죠. 이런 시대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만 가지고선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뭐 저만 해도 벌써 120세,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저보다 이제 제가 이제 초중고 딸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150세를 산다 그랬을 때에 그럼 이 아들의 목표도 똑같이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참 스스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답을 그렇게 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전히 대학을 가면은
탄탄한 대로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보고 이런 거라고 믿고 있는데, 대학을 갈 수 있는 인원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년 탈락하는 인원 숫자가 95%예요. 그러면은 5%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험생 45만 명, 그 다음에 공무원 수험생 45만 명,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춘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이 지금 그 세계 최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학 인재를 뽑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학 인재를 뽑지 않고 링크드인 같은데 전 세계 제일 유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람인 같은 어떤 인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 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자기네 회사에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교도 이미 자기들의 모든 과목 온라인으로 옮겨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순서대로 밟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블렌디드 러닝 아니면 언리니어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익혀나가는 인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해진 탄탄대로 같은 거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은행 이자가 20% 30% 하던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하던.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불확실성의 시대고 확실하게 가속도의 시대라서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만의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은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에 제일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